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법사위에서 법 왜곡죄 이게 이제 정식 발의가 돼가지고 심사하면서 상당히 어제 하루 종일 그 법 왜곡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을 왜곡하는 죄, 이런 법 왜곡죄가 어떤 죄냐, 정확하게 어떤 범죄냐, 이걸 제대로 다룬 기사가 없어요. 지금 이제 정성호라고 있잖아요. 그 7인의 이재명의 그 차장 정성호가 이자가 이제 법조이다 보니까 방송 넣어가지고 뭐라냐면 이게 그 법 왜곡죄는 독일에도 있고 뭐 노르웨이도 있고 덴마크도 있고 어디 독일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 독일의 법 왜곡죄가 있는데 이거 하고요. 우리나라 이게 법 왜곡죄 이번에 이건태가 대표 발의했죠. 이건태 부천의 그 정진상의 변호인입니다. 정진상의 변호인 이건태 부천에.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성호가 독일에도 있는 죄 우리도 만드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니까 저희가 근데 조금 깊은 높은 수준의 그 방송을 하지만 일단 이제 한번 그걸 알아야 되니까 법 왜곡죄가 이제 실격이 통과될 것 같으니까 제대로 알아야 우리 좌파들하고 논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해야. 제가 독일 법 왜곡죄하고 이번에 이건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하는 요걸 자막으로 한번 비교해 보고요. 전혀 다릅니다. 근데요, 문제는 그러면 이건태 민주당이 만든 법 왜곡죄가 통과된다, 될 거로 봅니다. 그러면 누굴 잡을까? 이게 적용돼 버리면 누가 먼저 가장 처벌되고 잡을까? 오히려 그 자책골이 될 겁니다. 자기들은 뭐 김건희 여사나 딴 데 겨냥해서 할지 몰라도 법 왜곡죄가 만약에 통과되면 그대로 문제가 되는 범죄들이 어떤 게 문제되느냐, 그걸 제가 5가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 왜곡죄가 뭐냐? 그 독일법 자막으로는 이제 그 독일법을 한번 보면요. 독일에는 이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판사만, 검사가 주로 검사를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법 왜곡이라는 게. 독일에서는 이제 그 법관이 주가 됩니다. 법관, 기타 공무원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할 때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왜곡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이야. 이런 식으로 그 법관, 판사들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면서 일방에게 고의적으로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왜곡한 경우 처벌하는 이런 데 조문인데요. 이게 독일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건태안을 보세요. 우리나라는 4가지 경우에 처벌합니다. 법 왜곡죄가 4가지 경우에. 이건태 안은 주로 이제 검사만 타겟하고 있는, 검사만. 판사 얘기가 없어요. 아직은 이게 판사가 겁이 나는지 아직은 없어요. 나중에 설정도 열지 모르지. 보세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는다, 이럴 때 처벌하는 거예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는다. 이 2개는 누굴 겨냥했다? 바로 이게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 왜 기소 안 하느냐? 또는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기소 안 하느냐? 이런 김건희 여사 맞춤형으로 자기들이 볼 때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데 왜 수사 안 하느냐? 그 다음 노잖아.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왜 기소하지 않느냐? 이런 경우 처벌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하고 파우치백 겨냥한 거죠. 참 이게 법이라는 게 특징이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피의자, 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 불제출, 조작, 증거가 있는데 은닉, 조작은 이게 범죄고요. 제출하지 않으면 불제출. 요거는 이제 이재명을 겨냥한 거예요. 이재명이 뉴질랜드하고 그 호주에 골프 치러 갔는데 사진이 2,500장이래. 그럼 다 내야지. 왜 너 몇십 장만 내냐? 이게 말이 됩니까? 사진이 2,500장인데 다 내야지. 왜 몇십 장만 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유리한 증거를 불제출했다. 요게 이재명 피하려고 김문기 하고 몰랐다가 이제 골프 친 거. 그래가 이게 3번째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증거 해석, 사실 인정, 법률 적용을 왜곡한 경우. 요거는 이제 뭐 검사가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 판사의 영역인데 검사가 이걸 안 했다 해서 처벌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우리나라 법 왜곡은 주로 검사를 타겟하잖아요. 전부 이게 검사가 안 한 거잖아요. 판사가 빠져버렸잖아요. 비난하다가. 그래서 제가 칼럼 쓸 때 판사가 이었다가 문화일보에 다시 검사 등이라고 해놨잖아요. 검사와 사법경찰. 판사는 겁이 나니까 쫙 빼놨잖아요. 독일은 이게 법관을 대상하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독일은 법률 해석에만 유불리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예 검사가 범죄 수사를 안 하거나 기소를 안 한다 인정됨에도 이게 주가 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검사가 기소 재량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그 기소를 할지 말지는 재량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빵집에 빵을 하나 훔쳤는데 불쌍해가 너무 가난하다. 그러면 검사가 기소 안 할 수도 있고, 또 싸가지 없으면 이게 절도로 기소할 수도 있죠. 우리 장발장 있잖아요. 레미제라블 할 때 장발장처럼 검사한테 재량이 있는데 이 법에 보면 범죄가 있으면 무조건 기소해라. 왜 기소 안 하냐?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기존의 법에 기소 재량주의하고 반하잖아요. 기소 재량이 있다. 이걸 우리 법률 용어로 기소 편의주의랍니다. 기소 편의주의. 명백하게 기존 법하고 모순되게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전혀 독일하고 우리하고 전혀 다른데 독일에도 법이 있으니까 왜곡죄가 우리도 만들자. 이게 아니잖아요. 즉 검찰을 타겟으로 독일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좋다 그래. 이건태 너처럼 자, 이건태 안대로 갑시다. 민주당 안대로. 이게 앞에 두 개가 중요하거든요. 결국은요, 검사가 범죄 수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 이게 범죄가 인정되는데 기소 안 하면 이걸 처벌하자는 거죠. 그러면 가장 저는 수사를 안 하거나 명백한데 혐의가 기소하는 베스트 5 제가 여기 뽑아봤어요. 아니 김건희 여사 거야. 어차피 이게 파우치백은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처벌 조항이 없는 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법 왜곡죄가 만약에 통과되면요, 가장 문제가 제일 크게 문제되는 거, 제가 5개 범죄를 뽑아서 사람이 아니고 가장 문제되는 범죄가요, 대표적인 게 그 사문서 위조의 조원이라고 있습니다. 조원, 조민, 그렇죠. 조국이 아들이 조원일 겁니다. 동생이 조권이고, 아마 이게 전부 외자라고 헷갈려요. 딸이 조민, 그 다음에 조원, 그 다음에 동생이 조권,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게 근데요, 하여튼 그 조국의 아들이 인턴 위조했죠. 최강욱이. 처음에 열몇 시간 해준 걸 조국이 하고 이제 정경심 오리 붙여가지고 368시간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368시간 인터넷 걸로 이렇게 위조 조작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로스쿨에 제출했잖아요. 시험 칠 때. 또 이게 대학원에도 냈잖아요. 대학원은 지금 반납했죠. 로스쿨은 떨어지고. 그러면 이걸 조원이는 몰랐을까요? 로스쿨에 지원하는 놈이 자기가 368시간 인터넷인지 아닌지 이것도 모를까요? 그놈은 바보일까요? 그러면 범죄 혐의가 분명하죠. 행사했으니. 근데 왜 조민이만 기소하고 아들은 왜 기소 안 하죠? 지금은 기소 편의주의, 검사가 기소 재량이 있으니 조국이하고 정경심이 처벌했는데 조민이는 워낙 싸가지 없이 또 떠드니까 조민이가 했는데 아들까지 하면 진짜 멸문제한데 아들은 이게 엄마가 이래 이용해주기 좀 봐주자. 이래가 봐준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면 이건태 논리 법 왜곡죄 하면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 안 한 경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조국이 아들도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국이 아들도. 근데 기소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훨씬 더 크잖아요, 파우치백보다. 이런 게 저는 문제되는 거예요. 문제되면. 또 이게 법 왜곡죄가 되면요, 또 이게 문제되는 게 저는 이준석의 무고 같은 게 크게 문제될 겁니다. 이준석의 무고, 이거는 법 적용을 제가 볼 때는 이게 전 잘못했다 보면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검찰이 볼 때는 이게 무고가 안 된다, 이거 무혐의 줬는데요. 근데 증거가 없습니까? 실제 김철근 통해서 7억 투자 각서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그때 장 이사나
녹취록이나 수많은 성접대 받은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접대 받았으면 가로세로를 고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고소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법 왜곡인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던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걸 네 번째로 예를 드느냐. 이 법 왜곡인지 아닌지 판단을 누가 할 거냐고요. 지금 검찰이 볼 때는 저는 왜곡이라고 생각해요. 이준석이 무고한 게. 근데 검사는 그게 무혐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법 왜곡됐다고 제가 고소하면 또 어느 검사가 왜곡인지 아닌지는 누가 따져볼 거냐고요. 끝없이 반복될 거 아닙니까? 검사나 법원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왜곡됐다 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판단, 주체나 판단이 아주 어렵다. 실제 법률을 왜곡해가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 수사를 또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또 그게 잘못되면 또 그 검사를 또 수사해야 되고 끝없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문제로서 제가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 왜곡, 이준석 무고 이런 게 있잖아요. 또요. 또 진짜 이제 문제되는 거는 서해 공무원 사건이에요. 어제 그 4주년이에요. 이 서해 공무원이 문재인을 빼버린 거 이거는 딱 떨어지잖아요. 이건태 안 하면 왜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데 기소 안 하느냐 또는 이게 왜 범죄 혐의 받고도 수사 안 하느냐 이거잖아. 문재인이가 서해 공무원에 범죄 혐의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문재인이가 자기가 다 서운이 불러서 보고받고 내가 결정했다는데 그 은폐하고 증거인멸하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데 방조하고 아니 문재인이가 아무 의혹도 없습니까? 클리어합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수사했습니까? 그러면 검사 보고 법왜곡죄니까 너 왜 범죄 혐의가 있는데 수사 안 하니? 10년이 하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또는 아예 혐의가 있는데 왜 기소 안 하니? 이거 똑같잖아요. 저는 이 서해 법왜곡죄가 만약에 시행되면요 제일 문제되는 게 서해 공무원 사건 봅니다. 아니 문재인을 수사도 안 했거든요. 기소는 고사하고 이런 게 법왜곡죄 문제다 이 말이죠. 또 하나 들어보면 대표적으로 이 법왜곡죄 되면 이걸로 제가 바로 검사 고발할 겁니다. 바로 이게 그 배소연이가 차명재산 이재명 이게요. 이거는 명백하게 의혹이 있잖아요. 왜? 7급 변호사 사무실의 격리나 7급, 5급 직원이 말도 안 되게 빌딩 포함해가 이게 부동산을 4개나 들고 있으면 누가 봐도 이게 차명 의혹이 있으면 이걸 수사하거나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은 기소가 안 됐잖아요. 아직 검찰이 본격 수사한다는 말도 없잖아요. 경찰만 수사 그때 발표가 있었고 그러면 이게 법왜곡죄 이거 자기 발등증 이거 제일 법왜곡죄 되면 제일 문제되는 게 저는 문재인하고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수사 중에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안 하거나 기소 안 된 게 한두 개입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배소연이 차명재산 이야기했지만 그럼 이게 2402호 옆집은 왜 수사 안 하니? 왜 기소 안 하니 하면 이것도 법왜곡죄네? 법왜곡죄잖아요. 자기들 말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가장 이게 문제는 송철호 건이죠. 이게 가장 우리는 저는 뭐 해방 이후에 가장 청와대 가장 적폐를 보니까 모든 부처가 동원돼서 모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송철호를 당선시켜 버리잖아요. 그런데 문재인에 대해서는 수사 전혀 안 하면 범죄 혐의가 문재인밖에 없는데 주범이 근데 이걸 수사 안 하면 법왜곡죄네? 법왜곡죄잖아요. 기소 안 하거나 수사 안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법왜곡죄를 민주당이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하면 역으로 생각해 보라고. 이건태 자꾸 이게 너 김건희 여사 수사 안 하거나 또는 기소 안 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법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면 너가 아는 게 지금 제일 많은 게 문재인이고 그 다음 이재명이야. 만약에 법왜곡죄에 따라서 수사 안 하거나 기소 안 한 걸 처벌하면 문재인이 안 보자고. 내가 대표적으로 송철호 건, 그 다음에 그 서해 공무원 건, 그 다음에 탈원전 경제성 조작, 그 다음에 통계 조작, 그 다음에 북한의 상급기밀 USB 이런 거 전부 수사도 안 하고 기소가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법왜곡 행위 아니야 검사가. 이래 된다고 제일 비판받는 게. 그 다음에 이재명이도 보자고. 아직 안 된 게 이재명이도 이제 그 배소연 차명재산 그 다음에 정자동 그건 뭐 수사하고 있지만 기소할 때는 지켜봐야 되지만 그 다음에 2402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한두 개가.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법에 따라서 이제 얼마든지 뭐 판검사들 얼마든지 지금도 타겟 여러 가지 견제나 감시장치가 다 있습니다.
근데 무리하게 지금 이제 김건희에서 기소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 김문기 그 몰랐다는 선거법에 무죄 받으려고, 잠깐 편하려고, 이재명 무죄 받으려고, 그 다음에 김건희에서 기소하려고,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죠. 독일의 법의 국제 이제 누가 물으면 요 자막을 딱 보여주세요. 이게 독일 법의 똑같냐고. 독일의 검사가 이런 경우에 처벌한 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이래 되면요, 완전히 뭐 개판되겠지. 모든 게 기소 안 하면 검사 왜 네 기소 안 했니? 뭐 수사만 좀 미진하면 네 왜 수사 안 했니? 전부 이게 10년 이하 징역? 이러면 이게 누가 검사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기소에도 재량행위가 있는 거고요. 또 검사라는 게 현행적으로 인력도 딸리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면 이게 수사가 좀 늦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주 고의적으로 뭐 그런 몰라도요. 실제 검사가 기소 안 하면 또 방법이 있잖아요. 기소 안 하면 이게 뭐 법원에 재정 신청한다든지, 우리 현행법에도 검사들 통제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왜곡죄를 만든다. 이거는 진짜 이게 저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법 왜곡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의 그 왜곡하는 행위, 이걸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이 독일법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고 사기치고 왜곡하는 이 민주당의 왜곡 선동행위, 이걸 심판해야 된다. 법 왜곡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민주당의 왜곡하는 행위를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제 참고로 법 왜곡죄가 용어에 많이 나오니까 독일법과 우리 이건태 민주당 안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 민주당 안의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한 5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